이런 어떤 한국의 지위에 또다시 불을 붙일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기획이 된 게 아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30년까지 대중화를 시키기 위한 계획인 건데 이게 뭐냐면 해상유전입니다. 해상 원자력 발전입니다. 배 위에 원전 띄운다. 네. 네. 부유식 정확하게 표현을 좀 고급지게 하겠습니다. 부유식 소형 용융염 원자로입니다. 아, 말이 어렵네요. 부유식 소형 용융염 원자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배 위에다가 원자로를 그냥 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 원자로를 실은 배가 바다 위를 떠다녀요? 바다를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머, 여기 전기 필요해요. 그러면 나왔어요. 프로그램만 꽂으면 바로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동형 원전이네. 그렇죠. 잠깐만요, 트라우마 있어. 아유, 자, 깜짝아. 저기 잠깐만요. 액센트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아니 하도 댓글에 뭐 이상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 원전 얘기하는 줄 어떻게 알고 자꾸 댓글에 이동형이 뜨는데 이동형 원전입니다. 자, 요 이동형 원전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와 건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일날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주축으로 따지자면 덴마크가 하는 사업인 건 맞는데 여기 들어가는 원전도 한국 거고요.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의 용융염 원자로고 여기 들어가는 선박을 삼성중공업에서 현재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모든 승인과 표준 절차를 다 마치고 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삼성에서 지금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융염이라 그래갖고 뭐 바다에 떠 있다 그래갖고 바닷물을 뽑아갖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로 냉각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거니까 용융염 원자로는 안에다 물을 안 쓰고 용융염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반고체 상태, 이게 고체와 액체 상태 중간에 있는 이 용융염을 냉각제로 쓰는 건데 얘가 내열 온도가 16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로 해갖고 원자로를 제조를 하게 되면 이게 폭발 위험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리가 없고 기체가 발생을 안 해요. 온도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부피 증가에 의한 지금 후쿠시마 원전 같은 폭발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에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원을 끊어버리게 되면 용융염 자체가 응고가 되면서 그대로 폐기가 될 수 있는 게 그 상태에서 굳혀버릴 수 있는 비상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뛰어난 원자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한 100메가와트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파이로트 설비가 있었는데 요거를 배에다 얹어갖고 만들어 보자라고 덴마크 회사가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요런 배에다가 작게는 2개, 많게는 6개까지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메가와트짜리 6개로 지금 600메가와트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30만 이상 되는 소도시의 전력을 댈 수 있을 만한 전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 해안이든 어디든 접안이 가능한. 그러니까 오염 요인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는 원자로인 거고 문제는 뭐냐면 부지 선정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기초공사 같은 데서 대부분이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를 그렇죠. 배에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 제작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요. 토목공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그 토목공사를 안 해도 되는 이유 때문에 생산 단가가 엄청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가 세계 풍력 강국이거든요. 이 용융염 원자로로 생산하는 전기 단가가 풍력의 절반 수준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우리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한국영자력연구소, 삼성중공업, 기타 여러 국내 기관들 경상북도까지 전부 다 MOU를 맺어가지고 한 2, 3년 동안 추진해 오다가 건조에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는 발표를 엊그제 했다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면요, 사실상의 해변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에 의한 부지 선정이라든지 님비라든지 뭐 주민들하고의 갈등 그리고 제조 단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거 자체를 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걸 수백 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렌탈을 하고 다니면 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나라든 바다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 바다 앞에다 정박해주고 플러그만 꽂아주면 이거 한 대로서 30만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전력을 대고도 남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런 첨단 기술을 우리가 완성을 했고 지금 배에 대한 건조가 시작이 됐으며 납품이 203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운전이 아닌 정상 가동이 2030년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니까 사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은 이미 다 기반은 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기술적 기반이 다 한국에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차피 지금 그 원전 수요는 차고 넘쳐요. 전 세계에서. 아니, 그쵸. 네. 수요는, 왜냐면 AI를 해야 되니까. AI 때문에 난리 났어요, 전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친환경 관련한 거 화석 에너지 줄이는 데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가고 뭐 이 원전이 이게 실제 그린 에너지냐 아니냐 갖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 바다에서 띄우는 부유식 원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에너지 강국이고 청정 에너지를 하고 있는 덴마크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치면 신뢰도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가는 거야. 이걸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한다 그러면 저것들은 저 환경에 생각 없는 애들인데 저것들이 안전장치는 제대로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덴마크는 자국 전력의 50% 이상을 풍력으로 돌리고 있던 덴마크가 뜬금없이 야 풍력으로 돌려서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 이거 할래라고 선택해갖고 국책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의 비전이 유럽의 적응뿐만 아니라 특히나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그 섬 위주로 이루어진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태평양 쪽에 그러네. 태평양 쪽에 있으면서 어떤 그 에너지 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관광지만 하고 있는 이 낙도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아무튼 세계 해안선에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 산업화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세계의 어떤 에너지 사업을 뒤엎을 만한 엄청난 큰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출발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이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아마 미국도 조만간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한국한테 100개 지어달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도 바다에 띄워야겠다. 아유, 근데 자기네는 배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한국한테 만들어 달래 갖고 우리 이걸로 렌트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만들어 달라면 주나? 네. 그럼 언제까지 있을 줄 알고. 이거 사람 같은 애가 주문할 때 주면 되지. 네. 아무튼 이제 우리도 삼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이 방식이 효율성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203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안에서의 에너지 체계, 에너지에 대한 공급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는데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만들어 갖고 하는 그쪽 원전이 아니다 했을 때, 스마트 원전을 하려나 본데, 스마트 원전도 땅에 짓긴 마찬가지인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 이 무식한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재명 정부도 또 그런 거 아니냐, 전기 필요한 거 너 어디다 갖다 쓸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바로 그랬잖아요. 어디다 지을 거냐고 말을 해보라고. 그리고 지금 부족한데 용인에 햇볕에서 지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15년 걸리는데 지금 전기가 부족한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아니 좋은 생각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그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뜨는 게 아니라 발전소가 떠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들을 보급해 주다가
지금 경상도권에 뭐 급하게 뭐 산업단지가 생기나요? 그러면 배를 쓱 몰고 가갖고. 그쪽으로 그 가서. 앞에서. 이 선을 깔 필요가 없잖아. 너무 좋은데요? 바다에서 연결되는 거 소켓만 꽂으면 되잖아.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가 안 통할 데가 어딨어. 바다가 쓱 한번 돌면 되지. 모노날님이 걱정하셔죠. 태풍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30만 톤 넘는 유조선도 만드는 나라입니다. 예? 태풍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들이 어디 가고 뒤집어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어. 그리고 얘 데리고 심해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해변에 바짝 붙어놓는다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태풍 나서, 이게 뒤집어진다? 에이, 바다 나간 큰 배들이 태풍에 넘어갑니까, 어디? 근데 그런 또 걱정 안 하셔도 생각해보면 돼요. 이게 네. 걱정이면은 육지에 지어놓은 원전은 더 걱정이잖아요. 그렇지. 지진나면. 네. 지진 나면 어떡할 건데? 최소한 이거 하면 지진에는 걱정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네. 자, 요렇게 정말 국뽕찬 소식 하나 서비스로 드렸고요. 우리는 무기도 배 띄워가지고 배에다가 재고 쌓아놓고. 지금 아스날식 짓고 있대잖아. 탄도미사일을 적체를 할 차량이랑 공간이 부족해갖고 그러니까 배에다가. 바다에다가 한 120개씩 박아놓고 한꺼번에 쏴버리려고 지금 아스날식도 건조 중이라고 하잖아요.